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 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뜨거운 밑불 위에 지금은 인정머리 없는 차가운 갈라진 내 몸에 얹고 아래쪽부터 불이 건너와 옮겨붙기를, 시간의 바통을 내가 넘겨받는 순간이 오기를, 그리하여 서서히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를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나도 보고 싶은 것이다. 모두들 잠든 깊은 밤에 눈에 빨갛게 불을 켜고 구들장 속이 얼마나 침침하니 손을 뻗어보고 싶은 것이다. 나도 하여 푸근한 잠자는 처녀의 등허리를 밤새도록 슬금슬금 만져도 보고 싶은 것이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을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산기슭에 버려진 외딴 집 한 채. 어느 날 가보니 저 혼자 폭삭 주저앉아 있었다. 어찌하여 그렇게 형편없이 납작해졌느냐고 나는 물어보았다. 그러나 귀가 뭉개진 집은 듣지 못했는지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허물어져 내린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머리에 이고 있던 하늘을 내려놓은 이유가 궁금했다. 이 집에 살던 주인이 다시 돌아오나 안 오나 처마 끝으로 고독한 목을 빼고 기다리던 날들이 있었다. 집 없이 떠도는 옛 주인이 돌아온다 해도 두 눈으로 바라볼 게 없도록, 도무지 그리울 것도 사무칠 것도 없도록 단 한 번의 기둥은 무릎을 접고 석가래는 상의도 없이 고개를 꺾고 봉창은 눈을 질끈 감았을 것이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우체국이 있다. 나는 며칠 동안 그 마을에 머물면서 옛사랑이 살던 집을 두근거리며 쳐다보듯이 오래오래 우체국을 바라보았다. 키 작은 측백나무 울타리에 둘러싸인 우체국은 문 앞에 붉은 우체통을 세워두고 하루 내내 흐린 눈을 비비거나 귓밥을 파기 일쑤였다. 우체국이 한 마리 늙고 게으른 짐승처럼 보였으나 나는 곧 그 게으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이곳에 오기 아주 오래전부터 우체국은 아마 두 눈이 짓무르도록 수평선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그리하여 귓속의 파도 소리가 모래처럼 쌓였을 것이다. 나는 세월에 대하여 말하지만 결코 세월을 큰 소리로 탓하지는 않으리라. 한 번은 엽서를 붙이러 우체국에 갔다가 줄지어 소풍 가는 유치원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다. 내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우체통이 빨갛게 달아오른 늠금 같다고 생각하거나 편지를 받아먹는 도깨비라고 생각하는 소년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다가 소년의 코 밑에 수염이 거뭇거뭇 돋을 때쯤이면 우체통에 대한 상상력은 끝나리라. 붙이지 못한 편지를 가슴속 주머니에
넣어두는 날도 있을 것이며 오지 않는 편지를 혼자 기다리는 날이 많아질 뿐 사랑은 열망의 반대쪽에 있는 그림자 같은 것.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삶이 때로 까닭도 없이 서러워진다.